이번 시간에는 승용마로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경주 태역마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태역마를 승용마로 전환 순치하려면 육성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훈련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다면 없애줘야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말과 친해져야 하며 운동하고 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련자는 경주 태역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과 열정으로 다양한 순치 방법을 적용해서 그 말에 맞는 순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조련자는 말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경마장이라는 환경에서 퇴역되면서부터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기까지 몸도 마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주 태역마를 빨리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말이 나를 신뢰하는데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련자는 기승했을 때 말에게 화를 내고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주 태역마는 경마장에 있을 때의 훈련 방법과는 승용마로에 전환하는 과정의 훈련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응하기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착용하는 장구와 부조가 다르기 때문에 승용마로서에 착용되는 장구와 부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여 말에게 부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순치자도 있을 텐데요. 말에게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발을 들어 기립하는 행동 또는 뒷발을 차서 기승자를 낙마시키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조련자는 순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순치를 시작해서 말이 그날 목표한 부분에 반응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목표한 훈련까지만 적용하고 잘했다는 칭찬과 보상을 통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기승자는 말에게 정확한 부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확한 부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승자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경주 태역마는 경주로에서 열심히 달려야 하게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 위에 다리 부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달리려고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하고 부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단계별로 부조를 가르쳐 안전하게 훈련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말에게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말마다 품종과 성격이 맞게 개별적 훈련 방법으로 순치를 해야 합니다. 잘하는 말의 뒤에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앞말의 보법에 맞게 함께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 단계에서는 말의 긴장 완화를 위해 경직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마장에서 온 대부분의 경주 태역마는 안정성이 없고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입니다. 그런 말의 경우 새로운 마사, 낯선 사람들의 환경에 서서히 익숙해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사항에 유의하면서 2일에서 3일 동안은 환경 적응을 하면서 푹 쉬게 하고 서서히 첫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승마장으로 옮겨온 후부터는 건초만 주고 최소 한 달간은 갑작스러운 힘을 쓰지 않도록 자유롭게 건초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 알곡사료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힘을 쓸 때나 대회 등에 참가할 때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건초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의 성격을 배려한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련자는 말에게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필요 이상의 훈련 방법을 적용시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동물 심리학적 지식도 가져야 합니다. 인내와 일관성을 기본으로 절대 유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장점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말과의 교감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말의 훈련 목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말은
숙련되지 않은 취급을 받게 되면 나쁜 버릇을 가지게 되어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주 퇴역마는 승용 전환 조련을 위해 재조교를 길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말 관리는 말 다리에 무리를 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훈련자는 말이 무리 속에서 습득한 천성을 인식하고 리더의 역할을 완수해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완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의식적인 불복종이 아니라 훈련자의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훈련자에 대해 신뢰관계를 확립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기승자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이해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자와 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조나 부부조, 칭찬해주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사료 등을 받아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말과 훈련자의 신뢰관계란 말이 부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말은 겁이 많은 동물이며 새로운 것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훈련 도중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기억력이 좋은 동물로서 나쁜 기억과 억압에 대한 경험을 지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말은 행복한 환경과 훈련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말이 가진 가능성을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의 감각기관 중 후각은 가장 민감한데 싫은 냄새나 특정한 향취가 나쁜 이미지를 생각하게 한다면 말은 순종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의 청각기관도 무척 발달되어 있는데요. 훈련 중 필요 이상의 소음이 난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거나 진원지를 찾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말의 시각은 그다지 발달해 있지 않는데요. 말의 안구는 가동식 안구가 아니어서 물체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는 머리 전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훈련 중 물체의 움직임을 먼저 감지하고 대처해야 말이 놀라 날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훈련 중에도 후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섬세한 훈련자는 말의 눈, 귀, 꼬리의 움직임, 콧구멍 상태, 땀을 흘리는 정도를 종합해서 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말 눈은 말의 정신 상태와 컨디션을 나타냅니다. 말 귀의 움직임으로 불신감과 방어 본능을 알 수 있고 말 꼬리의 높이에 따라 긴장이나 흥분 상태를 알 수도 있습니다. 말이 운동 중에 땀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흥분이나 공포를 느꼈을 때도 땀을 흘리곤 합니다. 이때 말은 맥박과 호흡수가 상승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말의 움직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훈련자는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과 접해야 합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자제심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게 칭찬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징계를 할 때 교육적인 지도는 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행해야 합니다. 말은 지금까지 습득한 본능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동물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훈련하는 자만이 훈련의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의 육체적 고려사항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훈련자의 체중은 말을 훈련하거나 말에 기승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훈련자는 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운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 머리와 목 위치,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말의 중심축을 결정합니다. 말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말의 중심은 흉골 높이 정도에 있고 몸통 중앙 정도에 위치합니다. 흉부 위의 흉추와 천추는 등 날개 형태로 흉추 15번째까지는 뒤를 향해 경사져 있고
등골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전지와 후지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말의 등 구조는 커다란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지와 후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중심축은 안장이나 기승자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말의 전지는 5.5 대 4.5의 비율로 후지보다 많은 체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지는 정지시나 운동시에도 후지보다 체중을 더 많이 지탱하고 있고 보조적인 역할도 있지만 뒤로부터 앞으로 압출되는 말의 전진 기세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의 후지는 강력한 추진력을 활성화하며 심하게 당겨진 지렛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지는 추진력을 만들고 이 추진력을 등골을 통해 전방으로 내보내집니다. 전지와 후지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전지와 후지의 구조에 의한 것입니다. 후지는 추진력을 전달하기 위해 골반과 척추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지는 견갑골 사이에 있는 흉곽이 신축성 있는 근육으로 채워져 있어 이 움직임에 좌우됩니다. 목과 등 근육은 정수리에서 꼬리, 후구의 절반까지 뻗어 있는 근육의 연결체입니다. 이 연결체는 훈련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훈련은 어떠한 경우라도 준비 운동으로 말의 목과 등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올바른 말의 등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으로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훈련의 목적은 순종적이고 적극적이며 훌륭한 승용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훈련은 항상 계획적이어야 하고 말마다 개별적인 훈련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훈련 시에는 항상 다른 장소에서 변화를 풍부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훈련 비율을 접목한다면 강하고 훌륭한 승용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의 판단은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과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도록 순응시키는 단계, 후구의 추진력을 발달시키는 단계, 후구의 부담 중량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나누어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 긴장 완화, 재갈바지, 탄발력, 진직성, 수축 6가지 항목으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양한 환경 적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에 있다가 승마장으로 온 말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합니다.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관리자가 달라지고 주위의 말들인 연령, 품종이 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온 말들은 이런 요소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주에서 2주 동안은 동일한 관리자가 손질이나 장안, 운동에 임하는 것이 좋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접할 때 먹이나 간식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접할 때마다 준다면 위협하는 존재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방에서 경계하는 말들에게도 먹이로 유인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급사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주 태역말을 입양한 후 한 달간은 건초 약 6kg 정도만 급여합니다. 일주일간은 새로운 환경을 적응할 수 있도록 끌기 운동으로 말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곡물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훈련을 시작하면 2주 정도 조마삭 운동 후 기승 운동을 시작하면서 요구하는 운동을 잘 소화해내면 보상의 차원으로 곡물 사료를 소량만 급여합니다. 승용마로 전환을 위한 기초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구성하는 3가지 근육은 상부는 판상근, 중부는 상완두근, 하부는 흉골두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주간은 조마삭 운동으로 승용마로서 필요한 상부 목 근육인 판상근, 즉 머리를 위에서 매달고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경주마는 흉골두근이 70%, 판상근이 30%로 발달해 있는데 승용마는 흉골두근이 50%, 판상근이 50%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흉골두근은 경주 때 스피드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근육입니다. 이제는 판상근을 발달시켜 구뇨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콧등이 지면과 90도를 이루면 경주마 때처럼 질주하는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구뇨가 되면 후지의 내디딤으로 일어나는 전진 기세를 엉덩이, 등, 목, 머리, 입, 재갈, 고삐, 주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경주 태역마의 전환 훈련에서 필요한 것은 평보, 속보, 구보의 세 가지 보법입니다. 세 가지 보법을 리듬감 있게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메트로놈 기계를 활용한다면 기본 템포를 말에게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속도를 유지해야 말이 머리를 들거나 이상행동을 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보법에 맞게 1분간의 메트로놈 수를 지킬 수 있다면 훌륭한 리듬감 있는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용마 전환에 필요한 환경 적응과 말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마삭 운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